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사내 허풍선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마음씨만큼은 천하제일이라 가난한 병자들을 보면 제 밥그릇까지 내어주는 따뜻한 의원이었지요.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침만 잡으면 손이 떨리고 혈자리를 매번 한 끗 차이로 비껴가는 똥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허리 굽은 노인에게 침을 놨다가 노인이 갑자기 탭댄스를 추기 시작하며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기적의 의술이라 칭송하며 풍선을 명의로 떠받들기 시작하고 급기야 산삼 대신 대왕 순무를 다려 먹여 죽어가던 아이를 살리는 기염을 토하게 되지요. 거짓 명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한양의 고위 관직자 앞까지 불려가게 된 허풍선. 과연 그는 이 대환장 위기를 넘기고 진짜 조선 제일의 명의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유쾌하고 통쾌하며 끝에는 가슴 찡한 여운까지 담긴 허풍선의 의술 일기가 지금 막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계곡물이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를 내는 곳, 경상도 안동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 낙원동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었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코끝을 찌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도 아니요 향긋한 꽃내음도 아닌 바로 3대째 내려오는 정체불명의 한약재 다리는 냄새였지요. 그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에 인술재중이라는 글자가 비뚤비뚤하게 적힌 낡은 깃발 하나가 바람에 팔랑거리고 있었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허풍선 의원의 일터이자 보금자리였지요. 풍선은 아침 일찍부터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제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약떡을 절구에 넣고 찢고 있었답니다. 에구구, 이놈의 약떡은 찧어도 찧어도 끝이 없네. 하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는데 그 표정이 참으로 가관이었지요. 실력은 없어도 의욕만큼은 하늘을 찌르는 사내. 환자의 아픔을 보면 제 가슴이 먼저 미어진다며 엉엉 울어버리는 이 마을의 명물, 아니 골칫덩이 의원이었답니다. 이때 마당 사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동네에서 고집세기로 소문난 박영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허리를 기역자로 구부린 채 신음소리를 내며 들어왔지요. 허 의원 있나? 아이고 내 허리야. 어젯밤에 요강을 들다가 그만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만 이제는 아예 펴지지가 않는구먼. 풍선은 절구꽁이를 내팽개치고 버선발로 뛰어나갔답니다. 아이고 박 어르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이 허풍선이가 어르신의 굽은 허리를 대나무처럼 곧게 펴드리지요. 풍선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지만 사실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속으로는 아이쿠 저번엔 김씨 아저씨 발가락을 찔러서 일주일 동안 절뚝거리게 만들었는데 이번엔 괜찮겠지? 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풍선은 박영감을 멍석 위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서 보물단지 모시듯 챙겨온 커다란 침통을 꺼냈지요. 그 안에는 좋기 손가락만한 대침들이 번뜩이는 빛을 내며 누워 있었답니다. 구경 나온 동네 아낙들과 아이들이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쏙 내밀고 숨을 죽였지요. 자, 어르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흡하세요. 풍선은 침 하나를 뽑아들고는 허공에 휘둘러 먼지를 털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혈자리를 찾는 척하며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이지요. 풍선의 눈에는 영감님의 허리에 있는 혈자리들이 마치 숨바꼭질하듯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요기인가? 아니면 조기인가? 에라 모르겠다. 인심 좋은 내가 찌르는 건데 하늘이 도와주시겠지. 풍선은 눈을 질끈 감고는 박영감의 허리춤, 정확히는 척추 옆에 근육이 아닌 엉뚱한 신경 다발 근처를 향해 침을 내리꽂았답니다. 치압. 그 순간
고요하던 마당에 천둥소리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악! 이놈아! 내 허리에 불을 질렀느냐? 박영감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역자로 굽어있던 허리가 일자로 쫙 펴지더니 영감님의 다리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공을 가르며 현란한 스텝을 밟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혈자리를 한 끗 차이로 비껴 찌른 침이 하필이면 다리 근육의 경련을 일으키는 신경을 건드린 것이었지요. 오, 어르신, 지금 춤을 추시는 겁니까? 풍선은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는데 영감님은 아이고 다리야, 다리가 왜 이래? 멈추질 않아. 라고 소리치며 마당을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한양 저작거리에서 공연하는 광대들의 탭댄스보다 더 정교하고 빨랐으니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세상에나, 저것 좀 보게. 박 영감이 허리를 펴고 춤을 춰. 허 의원이 정말 명의는 명의인가 보네. 10년 묵은 요통을 침 한 방으로 날려버리고 흥까지 돋워주다니.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 시작했답니다. 박 영감은 고통에 찬 눈물을 흘리며 다리를 떨고 있었지만 멀리서 보는 이들에겐 그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보였던 것이지요. 풍선은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지만 특유의 순발력을 발휘해 점잖게 뒷짐을 졌답니다. 허허허,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고안한 회춘무도침이라는 것입니다. 막힌 기혈이 뚫리면서 몸이 스스로 기쁨을 이기지 못해 춤을 추게 되는 법이지요. 풍선의 뻔뻔한 구라에 사람들은 오, 역시 허 의원 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답니다. 하지만 풍선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아이쿠, 침을 어떻게 뽑아야 저 다리 떨림이 멈출까? 제발 영감님, 제 발등만은 찍지 마세요. 그렇게 허풍선의 화려하고도 위험천만한 명의 데뷔전이 마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조선을 뒤흔들 대환장 의술일기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심지어 허풍선 본인조차도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었지요. 박 영감이 마당에서 정체불명의 춤을 추며 허리를 폈다는 소문은 안동 고을 장터의 국밥 김보다도 빠르게 퍼져나갔답니다. 허 의원네 마당에 가면 안진뱅이가 솟구치고 굽은 허리가 대나무처럼 펴진다더라. 는 식의 살이 붙은 소문은 어느새 낙원동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닿았지요. 사람들은 이제 허풍선을 허풍선이가 아닌 하늘이 내린 기적의 의원이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풍선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가득했지요. 풍선은 평소보다 더 이른 새벽에 눈을 떴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은 고요했지만 풍선의 가슴속은 천둥 번개가 치는 듯 요란했지요. 그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 자신의 양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놈의 손아, 내가 사고를 쳐도 보통 사고를 친 게 아니로구나. 영감님이 춤을 춘 게 정말 내 침술 덕분이라면 좋으련만 내 실력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풍선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떨리는 손가락을 맞잡았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을 뚫고 누군가 다급하게 사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허 의원 계시는가? 제발 좀 도와주시게. 풍선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마을의 박식하기로 유명한 이선비였지요. 이선비는 평소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으나 지금은 가시 삐뚤어지고 도포 자락이 흙먼지로 엉망이 된 상태였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절박함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이선비님, 이 새벽에 어찌 이리 급하게 오셨습니까? 아이고, 허 의원. 내 아들놈 때문일세. 장터에서 국밥을 급하게 먹더니만 목에 무언가 걸린 모양이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네. 어제 그 회춘무도침인지 뭔지 그걸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게. 풍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허리 통증이야. 춤을 추든 말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목에 무엇이 걸린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지요.
풍선은 속으로 아이쿠, 이번엔 정말 큰일 났다. 내가 잘못 건드리면 사람 잡는 것 아니냐 며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하지만 이 선비의 눈물을 보는 순간 풍선의 고질병인 박애주의가 고개를 들었지요. 환자의 고통을 보면 제 몸이 아픈 것처럼 느끼는 그 따뜻한 마음씨가 두려움을 잠시 눌러버린 것입니다. 풍선은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지요. 하지만 제 의술은 기가 돌아야 효과가 있는 법이니 가는 동안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 풍선은 허겁지겁 침통과 양망태기를 챙겨 이 선비의 뒤를 따랐습니다. 안개 낀 숲길을 지나 이 선비의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이미 집안 사람들이 모여 통곡을 하고 있었지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10살 남짓된 아이가 침상 위에서 꺽꺽대며 괴로워하고 있었답니다. 정말로 얼굴색이 심상치 않았지요. 풍선은 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아이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묘한 집중력이 생겼지요.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혈자리를 제대로 짚게 해주십시오. 신령님이든 조상님이든 누구든 도와주세요. 풍선은 아이의 가슴팍 중앙 전중혈 근처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몸을 뒤틀었고 풍선의 침은 계획했던 곳에서 한치 아래 위장 근처를 강하게 자극했답니다. 헉! 풍선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또 잘못 찔렀다. 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그런데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아이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더니 우 하는 소리와 함께 목구멍에서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가 튀어나와 벽에 착하고 달라붙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풍선이 잘못 찌른 곳이 위장 근육을 급격히 수축시키는 지점이었고 그 반동으로 목에 걸린 것이 역류에 튀어나온 것이었지요. 아이는 곧바로 허 하며 맑은 숨을 내뱉었답니다. 살았다. 우리 아들이 살았어. 이 선비는 아이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시금 허풍선을 향해 경외의 찬사를 보냈답니다. 풍선은 식은땀을 닦아내며 짐짓 태어난 척 대답했지요. 허허, 이것이 바로 역류축출법이라는 비기입니다. 목이 막혔을 땐 아래를 쳐서 위로 올리는 법이지요. 풍선은 명의로 대접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실수가 계속해서 행운으로 이어지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미 허 의원이 죽은 아이를 살려냈다는 소문이 더 크게 부풀려지고 있었답니다. 실력 없는 의원에게 쏟아지는 과분한 칭찬, 이것은 풍선에게는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지요. 과연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풍선이 마당에 홀로 앉아 달빛을 보며 고뇌하는 사이 마을 저편에서는 그를 시기하는 눈빛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낙원동의 아침은 이제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았답니다. 허 의원의 집 앞은 새벽부터 기적의 침수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지요. 하지만 풍선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몰래 뒷문을 빠져나왔답니다. 아이고, 이제는 정말 한계야. 침을 놓을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못 살겠네. 풍선은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짜 영약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지요. 침은 손을 타지만 약은 산천초목의 기운을 빌리는 것이니 조금 더 안전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이었답니다. 풍선은 양망태기를 둘러매고 마을 뒤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전설의 산삼이라도 하나 캐면 내 이 거짓명의 노릇도 끝낼 수 있을 거야. 풍선은 숲을 헤매며 눈을 크게 떴답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선 풍선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름 모를 잡풀과 독버섯뿐이었지요. 이때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답니다. 나무 뒤에서 슬쩍 고개를 내민 이는 이 마을의 악덕 약재상 조칠성이었지요. 조칠성은 풍선이 명의로 소문나면서 자신의 저급한 약재가 팔리지 않자 풍선을 시기하며 뒤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허당 녀석이 산삼이라도 캐려는 모양이지. 어디 두고 보자고. 조칠성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풍선은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숲에서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쿠어어 소리를 내며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풍선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사람 살려. 나 아직 장가도 못 갔단 말이야. 정신없이 뛰던 풍선은 그만 넝쿨에 발이 걸려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답니다. 한참을 굴러내려가 멈춘 곳은 이끼가 가득한 신비로운 동굴 앞이었지요. 머리를 만지며 일어난 풍선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황금빛 광채를 내뿜으며 솟아오른 거대한 뿌리 식물이 보였던 것이지요. 오, 이것은 잎이 5개여 향이 1000리까지 퍼진다는 그 전설의 천년 묵은 산삼. 풍선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정성스럽게 캐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옆집 김씨가 야생동물로부터 숨겨두려고 산속 깊은 구덩이에 심어놓은 대왕 강화 순무였답니다. 하지만 멧돼지에게 쫓기느라 넋이 나간 풍선의 눈에는 그저 세상을 구할 영약으로만 보였지요. 풍선이 소중하게 무우하니 산삼이라 믿는 것을 품고 마을로 내려오자 마을의 가난한 과부 박씨가 울며 불며 그를 붙잡았답니다. 의원님, 제 아들이 고열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거칠었지요. 풍선은 결심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 걱정 마시오. 내가 방금 산신령님께 받아온 천년 산삼을 내어주리다. 풍선은 정성껏 무를 씻어 솥에 넣고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에 무 익는 달큼한 냄새가 진동했지요. 조칠성은 멀리서 그 냄새를 맡고 비웃었답니다. 산삼 냄새가 왜 저렇게 무 냄새랑 똑같아? 저 녀석이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완성된 대왕 순무탕. 풍선은 아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국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같이 울기 시작했지요. 얘야, 제발 일어나거라. 이 못난 의원이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란다. 풍선의 진심 어린 눈물이 아이의 뺨에 떨어졌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우탕을 마신 아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꺼 하고 대포 같은 트림을 내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이는 열병이 아니라 며칠 전 얻어먹은 떡이 얹혀서 급체가 온 것이었지요. 무의 강력한 소화 성분이 막혔던 속을 한 방에 뚫어버린 것입니다. 아이의 열이 순식간에 내리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의원님이 무 아니 산삼 하나로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풍선은 얼떨결에 다시 한번 명의의 반열에 올랐고 사람들은 이제 그를 무도삼으로 돌을 깨친 사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조칠성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지요. 저 녀석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 풍선의 앞날에 더 큰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답니다. 낙원동의 인심 좋은 의원 허풍선의 집 마당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병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답니다. 허 의원님, 제발 저희 어머니 무우탕 한 사발만 먹게 해주십시오. 여기 줄 서세요. 무도사님께서 지금 길을 모으고 계시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풍선을 신령님 모시듯 받들었지요. 풍선은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들으며 연신 마른 세수를 했답니다. 아이고, 무 하나로 열을 내린 건 순전히 운이었는데 일이 어쩌다 이렇게 커졌단 말이냐. 풍선은 겁이 났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간절한 눈망울들을 모른 척할 수 없어 오늘도 무를 썰며 솥 앞에 앉았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광의 순간을 도끼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덕 약재상 조칠성이었지요. 조칠성은 풍선이 명성을 얻은 뒤로 자신의 가짜 약재가 팔리지 않자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답니다. 그는 풍선의 뒤를 캐기 위해 제 조카이자 눈치 빠르기로 소문난 칠뜨기를 시켜
풍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지요. 숙부님, 제가 알아냈습니다요. 칠득이가 헐떡이며 조칠성의 약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허풍선이 놈의 약재 창고에 뭐가 들었더냐? 천년 산삼이라도 쌓아둔 게야? 조칠성이 침을 튀기며 물었지요. 아니요, 산삼은커녕 시장에서 파는 흔한 무 껍데기만 한가득입디다. 그리고 밤마다 의서를 거꾸로 들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울고 있더라고요. 조칠성은 무릎을 탁 쳤답니다. 그럼 그렇지. 그놈이 사람들을 속이고 무로 장난을 친 게 분명해. 내 오늘 그놈의 가짜 의수를 만천하에 까발리고 마을에서 아주 매장을 시켜버리리라. 조칠성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무언가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고 배앓이를 하게 만드는 동미나리 가루였지요. 한편 풍선은 오늘도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때 조칠성이 나타나 짐짓친근한 척하며 풍선에게 다가왔지요. 아이고, 우리 안동의 자랑 허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님의 기력 보충을 위해 특별히 끓인 차를 가져왔으니 한 잔 드시고 하시지요. 조칠성은 풍선이 마실 찻잔에 몰래 동미나리 가루를 섞었답니다. 풍선이 이 차를 마시고 쓰러지면 사람들 앞에서 의원이라는 놈이 제 몸 하나 못 다스리고 병이 났다. 며 비웃을 심산이었지요. 풍선은 의심 없이 차를 건네받았습니다. 아이고, 조 사장님.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풍선은 차를 단숨에 들이켰지요. 조칠성은 속으로 흐흐흐, 이제 10분만 지나면 내 놈의 배가 요동을 치고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할 것이다. 라며 쾌재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풍선은 멀쩡했답니다. 오히려 얼굴에 화색이 돌고 어이구, 차 맛이 참으로 시원하구먼요. 힘이 불끈 솟습니다. 라며 마당을 뛰어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칠성은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독을 탔는데 왜 멀쩡하지? 혹시 가루가 부족했나? 조칠성은 자신이 들고 있던 남은 차를 의심하며 한 모금 마셔보았답니다. 그 순간 작은 반전이 일어났지요. 조칠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배에서 꾸르륵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풍선은 평소 하도 이상한 풀들을 직접 씹어보며 약초 공부를 한 탓에 웬만한 독에는 내성이 생긴 강철 위장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반면 평소 기름진 음식만 탐하던 조칠성은 그 적은 양의 독에도 직격탄을 맞은 것이지요. 아이고, 나 죽네. 배야, 내 배야. 조칠성이 마당 한가운데서 배를 움켜쥐고 뒹굴기 시작했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풍선은 당황했지만 본능적으로 조칠성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조 사장님, 기가 막히셨군요. 제가 침을 놓아드리겠습니다. 풍선은 긴장한 나머지 혈자리를 또 비껴갔지만 이번에는 조칠성의 명치 부분을 강하게 압박하며 침을 꽂았답니다. 조칠성이 비명을 지르며 입을 벌렸고 그 순간 그가 몰래 먹었던 비싼 산삼 찌꺼기와 조칠성 특유의 고약한 입냄새가 한꺼번에 뿜어져 나왔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조칠성의 배앓이가 멈췄답니다. 사람들은 또 한 번 환호했습니다. 역시 무도사님, 원수 같은 사람도 침 한 방으로 살려내시는구나. 조칠성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가 망신만 당한 채 도망치듯 물러났지만 가슴속에는 더 큰 증오를 품게 되었답니다. 허풍선 두고 보자. 이번에는 한양에 있는 내 인맥을 동원해서 널 아주 박살내주마. 풍선의 소문은 이제 조칠성의 서차를 타고 한양의 권력자들에게까지 닿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더 큰 위기의 시작이었답니다. 낙원동의 아침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병자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을 뒷바라지하는 가족들의 소란으로 장터보다 더 시끌벅적해졌답니다. 허풍선은 이제 동네 의원이 아니라 팔도 강산이 주목하는
살아있는 약사열의 대접을 받고 있었지요. 하지만 정작 풍선의 속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 재만 남은 상태였답니다. 아이고, 이제는 무도 다 떨어져 가고 침통만 봐도 오금이 저리니 이를 어쩐담. 풍선은 방 안에서 의서를 머리에 얹고 대굴대굴 구르며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번쩍이는 비단 도포를 입고 각근을 길게 늘어뜨린 사내들이 풍선의 집 앞마당으로 들이닥쳤답니다. 사람들은 홍에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고 그 중심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고위 관료의 신복 엄집사가 서 있었지요. 엄집사는 거만한 표정으로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답니다. 이곳에 죽은 사람도 춤추게 한다는 명의 허풍선이가 산다 들었다. 어서 나와 인사를 올리지 못할까? 풍선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나리, 제가 바로 허풍선입니다만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풍선의 목소리는 이미 반쯤 기어들어가고 있었지요. 엄집사는 풍선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이라더니 행색이 영락없는 동네 건달이로구나. 하지만 우리 대감마님의 병을 고친다면 내 팔자가 상팔자가 될 것이요. 만약 허풍임이 드러난다면 내 목숨은 오늘로 끝인 줄 알아라. 사실 이 모든 일의 뒤에는 조칠성의 검은 손길이 있었답니다. 조칠성은 평소 뇌물을 바치던 한양의 권세가에게 안동에 신비한 의술을 가진 자가 있으니 대감마님의 고질병인 불면증을 고칠 수 있을 것 이라며 허풍선을 추천하는 서찰을 보냈던 것이지요. 만약 풍선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대감의 노여움을 사처형당할 것이 뻔했으니 조칠성으로서는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었답니다. 풍선은 강제로 말에 태워져 한양으로 압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원님 꼭 성공해서 돌아오십시오 라며 환호했지만 풍선의 눈에는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는 무우도 없고 탭댄스 추던 할아버지도 없는데 한양까지 가서 누굴 춤추게 한단 말이냐. 풍선은 말 위에서 엉덩방아를 찌으며 속으로 흐느꼈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풍선은 탈출할 기회를 엿보았지만 엄집사의 삼엄한 감시 아래 쥐구멍 하나 찾을 수 없었지요. 설상가상으로 길 중간에 묶게 된 주막에서 풍선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엄집사가 풍선의 실력을 테스트해보겠다며 주막집 주인이 키우는 늙은 개 한 마리를 데려온 것이었지요. 자, 이 개가 요즘 통 먹지를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 내 놈이 명이라면 이 짐승의 병부터 고쳐보아라. 풍선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람 혈자리도 모르는데 깨의 혈자리를 어찌 알겠습니까? 풍선은 떨리는 손으로 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개나 사람이나 통증을 느끼는 건 매한가지겠지. 풍선은 눈을 감고 깨의 꼬리 근처를 냅다 찔렀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늙은 개가 깨갱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주막 마당을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풍선이 찌른 곳은 개의 항문 근처 민감한 신경이었고 놀란 개가 아픔을 잊고 폭주하게 된 것이었지요. 이를 지켜본 엄집사는 무릎을 쳤습니다. 오호, 과연 죽어가는 짐승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구나. 진짜 명의가 맞긴 맞나 보군. 풍선은 식은땀을 닦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이것이 바로 경공각성법이라는 것입니다. 깨에 잠자던 야성을 깨우는 침술이지요. 풍선의 뻔뻔함은 이제 예술의 경지에 이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한양 도성에 가까워질수록 풍선의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곧 만날 대감은 단순한 시골 노인이 아니라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기는 권력자였으니까요. 풍선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조상님, 제발 이번에도 운이 따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제게 진짜 의술을 주시든지요. 풍선의 간절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어느덧 한양의 거대한 성문이
풍선을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답니다. 웅장한 한양 도성의 숭례문을 지나 도성 안으로 들어서자 낙원동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차원이 다른 번잡함이 풍선을 압도했답니다. 구슬픈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와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양반들의 모습이 가득했지만 풍선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가둘 옥사처럼 보였지요. 엄 집사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북촌의 이름난 권세가 김대감의 저택이었답니다. 소슬대문부터 위압감을 주는 그 대저택 마당에 들어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풍선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스쳤지요. 이게 누구 없느냐? 안동에서 모셔온 명예 허 의원께서 오셨느니라. 엄 집사의 호령에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풍선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참으며 대감의 침소인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짙은 한약재 냄새와 함께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해 눈이 퀭하게 파인 김대감이 호랑이 같은 기세로 앉아 있었지요. 그의 곁에는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의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김대감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놈이 그 유명한 무도사냐? 내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통받아왔다. 한양의 어이들도 고치지 못한 이 병을 내 놈이 고친다면 금은보화를 내릴 것이나 만약 소문만 무성한 허당이라면 내 놈의 손가락을 모두 잘라 다시는 침을 잡지 못하게 할 것이다. 풍선의 가슴은 방망이질을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조상님, 손가락이 잘리다니요. 제가 이 손으로 밥도 먹고 콧구멍도 파야 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풍선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 뒷짐을 지고 대감의 안색을 살피는 신용을 했답니다. 사실 풍선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지요. 그는 떨리는 손을 숨기며 김대감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하는 척했습니다. 요동치는 심장 소리가 내 소리인지 대감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풍선은 시간을 벌기 위해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하며 헛기침을 내뱉었지요. 그때 풍선의 눈에 대감의 방구석에 놓인 화려한 향로와 그 옆에 놓인 진기한 산의 진미들이 들어왔습니다. 문득 낙원동에서 아이의 체기를 고쳤던 기억이 스쳤지요. 풍선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마님의 병은 기혈이 막힌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드셔서 위장이 쉬지 못해 뇌까지 잠들지 못하는 만식불면의 증세옵니다. 사실 아무 근거 없는 풍선의 즉흥적인 진단이었지만 평소 워낙 대식가였던 김대감의 정곡을 찌른 격이었지요. 허허, 그래. 그래서 처방은 무엇이냐? 침을 놓을 것이냐? 대감의 물음에 풍선은 다시 침통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성질의 대침이 촛불에 비쳐 번뜩였지요. 풍선의 손이 다시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비껴 찌르면 정말 끝장이다. 어디를 찔러야 잠이 올까? 풍선은 대감의 발가락 사이 숙면에 좋다는 혈자리를 겨냥했답니다. 그러나 긴장한 탓에 풍선의 침은 다시 한번 혈자리를 크게 벗어나 발등의 아주 예민한 신경을 정통으로 찔러버렸습니다. 악! 김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발을 움츠렸습니다. 지켜보던 엄 집사와 호위 무사들이 칼자루를 쥐었지요. 풍선은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대감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의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뿌웅!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정지했습니다. 김대감이 평소 앓고 있던 가스가 풍선의 잘못된 침질 한 방에 폭발하듯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한참 동안 이어진 대포 소리 끝에 김대감은 묘하게 편안해진 표정으로 등을 바닥에 댔습니다. 어허, 이토록 시원할 수가. 내 뱃속에 천둥이 치더니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구나. 김대감은 채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3일 밤낮을 자지 못하던 권력자가 풍선의 실수 침 한 방에 기절하듯 잠든 것이지요. 풍선은 멍하니 서 있다가 쏟아지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엄 집사는 감탄하며 풍선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과연 안동의 명이십니다. 침 한 방으로 대감마님의 화기를 아래로 빼내시다니요. 풍선은 얼떨결에 위기를 넘겼지만 방 안의 정적 속에서 묘한 공포를 느꼈답니다. 운이 언제까지 내 편이겠는가. 이제 진짜 실력이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다. 풍선은 잠든 대감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지요. 환자의 생명을 운에 맡기는 이 가짜 의원 노릇이 얼마나 위험한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풍선은 대감의 집 창고에 숨어 촛불 하나에 의지해 먼지 쌓인 의서들을 필사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답니다. 김대감의 불면증을 방귀 한 방으로 해결한 사건은 한양 사대부들 사이에서 또다시 전설적인 야담으로 회자되었지요.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기쁨도 잠시뿐이었답니다. 잠에서 깨어난 김대감은 몸이 가벼워진 것에 만족하면서도 풍선의 어설픈 손놀림과 침을 놓을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 떨던 그 눈빛을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대감은 풍선을 곧바로 돌려보내는 대신 그의 실력을 완전히 검증할 때까지 대저택 뒤편의 서늘한 별채에 가두다시피 머물게 했답니다. 풍선은 화려한 비단 침구와 산의 진미가 차려진 밥상을 마주하고도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안동에서는 무 하나로 버텼다만 이곳 한양은 귀신도 속이기 힘든 곳이구나. 만약 대감이 다시 아프다고 할 때 내가 또 실수하면 그땐 정말 목이 날아가겠지. 풍선은 방 안을 뱅글뱅글 돌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답니다. 그때 풍선의 눈에 별채 구석에 쌓여있는 먼지 낀 괴짝 하나가 들어왔지요. 그 괴짝 안에는 대감의 조상 중 의관을 지냈던 이가 남긴 오래된 의서들과 사람의 혈자리를 정교하게 그려놓은 동인도가 들어있었답니다. 풍선은 홀린 듯 그 책들을 펼쳐들었지요. 평소라면 머리 아프다며 내팽개쳤을 어려운 한자들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곧 제 목숨줄처럼 보였답니다. 풍선은 촛불이 녹아내려 바닥을 적실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책장을 넘겼지요. 전중혈은 가슴 중앙, 발등의 태충혈은 간의 기운을 다스리고 풍선은 중얼거리며 제 몸의 이곳저곳을 직접 눌러보았답니다. 침을 놓을 때마다 비껴갔던 그 수많은 혈자리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길처럼 연결되는 기분을 느꼈지요.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부족했답니다. 풍선의 고질적인 병은 바로 긴장하면 손이 떨리는 똥손이었으니까요. 풍선은 결심한 듯 주방에서 몰래 가져온 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무 위에 아주 작은 점들을 찍어놓고 그 점에 정중앙을 찌르는 연습을 시작했지요. 1번, 2번, 100번, 1000번. 풍선의 손가락에는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예전의 풍선이 단순히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만 앞선 착한 바보였다면 지금의 풍선은 그 진심을 실천할 수 있는 진짜 힘을 갈구하는 의원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무 수십 개를 구멍투성이로 만든 끝에 풍선의 손떨림이 기적처럼 멈췄답니다. 침끝이 무 위의 점을 정확히 꿰뚫는 순간 풍선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지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제야 진짜 의원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 이토록 무겁고 두려운 것인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이때 밖에서 엄 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 의원 계시는가? 큰일 났네. 대감마님께서 갑자기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네. 어서 나오시게. 풍선은 의서를 품에 넣고 침통을 챙겨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었지요. 그의 눈빛은 깊은 밤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단해져 있었답니다. 그는 옥사를 빠져나오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오늘 내 실력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늘이 시험하시려는 모양이구나. 오직 사람을 살린다는 일념 하나로 임하리라. 한양 도성 전체에 알 수 없는 괴질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는 가운데 풍선은 대감의 침소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답니다.
이것은 풍선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이자 전설적인 명의로 거듭나기 위한 운명의 절정이었지요. 한양 도성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답니다. 평화롭던 시장통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집마다 대문에는 엿기를 쫓는다는 붉은 부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를 푸른 도깨비병이라 불렀답니다. 병에 걸리면 온몸에 푸른 반점이 돋고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다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기 때문이지요. 내로라 하는 어이들이 궁궐에서 나와 처방을 내렸으나 그 어떤 약도 침술도 효험이 없었답니다. 김대감의 저택 또한 예외는 아니었지요. 안동에서 온명이라 칭송받던 허풍선은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답니다. 김대감은 온몸을 긁어대며 피가 맺힌 채 침상에서 울부짖고 있었고 엄집사는 칼을 뽑아 풍선의 목에 겨누었지요. 허 의원, 내 놈이 명이라면 어서 대감마님을 살려내란 말이다. 만약 대감마님께서 잘못되신다면 내 놈 또한 이 자리에서 재물이 될 줄 알아라. 풍선의 가슴은 예전처럼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닌 환자를 향한 뜨거운 연민이었답니다. 풍선은 김대감의 환부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옥사에서 밤새 읽었던 의서의 구절들이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환부의 냄새를 맡고 대감의 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양의 우물가와 사람들의 행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답니다. 그때였습니다. 풍선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이것은 전염병이 아니다. 풍선의 외침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풍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요. 이것은 병이 아니라 중독이옵니다. 한양 도성의 우물물에 누군가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독초인 청사초를 섞은 것이 분명합니다. 대감마님께서 즐겨 드시던 한양의 명주 또한 이 우물물로 빚은 것이 아니옵니까? 사실 이것은 악덕 약재상 조칠성이 풍선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한양의 약재 유통로에 독초를 섞어 퍼뜨린 음모의 결과였답니다. 조칠성은 해독제를 비싸게 팔아 큰 돈을 벌 생각이었지만 그 독의 세기가 생각보다 강해 도성 전체가 마비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풍선은 주저없이 침통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지요. 무 수백 개를 뚫으며 익힌 그 정교한 손놀림이 빛을 발할 순간이었답니다. 풍선은 대감의 혈자리 중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 혈자리를 단숨에 꿰뚫었습니다. 치압, 침이 꽂히는 순간 대감의 몸에서 검붉은 피가 한 방울 솟아올랐습니다. 풍선은 멈추지 않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그것은 한양으로 오기 전 낙원동의 산에서 캤던 이름 모를 들풀들과 시장에서 구한 평범한 무즙을 섞어 만든 들풀 칵테일이었답니다. 대감마님,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산삼보다 귀한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약초입니다. 풍선은 정성껏 약을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주변의 의원들은 무 따위로 어찌 괴지를 고친단 말이냐 며 비웃었지만 풍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 했던가요? 한참이 지나자 대감의 몸에 돋았던 푸른 반점들이 옅어지기 시작하더니 대감이 시원하게 트림을 하며 눈을 떴답니다. 어허, 시원하구나. 내 몸을 짓누르던 도깨비들이 다 도망간 기분이야.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풍선은 대감을 고친 것에 머물지 않고 남은 약재들을 들고 도성 한복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전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쓰러진 백성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입에 약을 흘려 넣어 주었지요. 여러분, 이것은 도깨비병이 아닙니다. 우물물을 조심하고 이 약을 드세요. 인심 좋은 안동의원 허풍선이가 여러분을 살리러 왔습니다. 백성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풍선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가짜 의원이라 자책하며 밤을 지새웠던 사내가 이제는 온 나라의 목숨을 구하는 진짜 명의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지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칠성은 제꾀에 제가 넘어가 뒷걸음질 치다 포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허풍선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답니다. 한양 도성을 집어삼켰던 푸른 괴질의 공포가 허풍선의 헌신적인 의술과 무해독제한 사발에 씻은 듯이 사라졌답니다. 도성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안동명의 허풍선 만세를 외쳤고 그 소리는 궁궐의 담장을 넘어 임금님의 귀에까지 닿았지요. 하지만 이 경사스러운 날 유독 낯빛이 흑빛이 되어 사들사들 떨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모든 음모의 원흉이었던 약재상 조칠성이었답니다. 조칠성은 포졸들에게 끌려 김대감의 앞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대감은 이제 예전의 병약한 모습이 아닌 허풍선의 침술로 기운을 회복하여 호랑이 같은 기세로 앉아 있었지요. 조칠성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살려달라 애걸복걸했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약재를 조금 더 팔아보려 했던 욕심이 이토록 큰 화를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대감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곁에 서 있던 허풍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허 의원, 자네를 시기하여 독을 풀고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이자를 어찌하면 좋겠나? 자네가 이자의 생살 여탈권을 가졌으니 마음대로 처분하게.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저놈의 목을 치십시오. 관아에 넘겨 평생 옥살이를 시키십시오. 라며 분노를 터뜨렸지요. 풍선은 잠시 침묵하며 조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의 풍선이었다면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겠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깊은 통찰과 자비가 서려 있었답니다. 풍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자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입니다. 하지만 죽이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자신이 지은 죄를 몸소 겪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풍선의 처분은 기막혔답니다. 조칠성이 전 재산을 몰수당해 한양의 가난한 병자들을 위한 약방을 짓는 데 쓰이게 했고 조칠성 본인은 그 약방에서 평생토록 병자들의 요강을 닦고 약탕기를 씻는 허드렛 일을 하며 속죄하게 한 것이지요. 가장 탐욕스러웠던 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게 된 것이니 이보다 더 통쾌한 인과응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후 임금님께서는 풍선을 궁으로 불러 어의의 직분을 제안하셨습니다. 화려한 비단옥과 명예가 약속된 자리였지요. 하지만 풍선은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전하, 소인은 궁궐의 화려함보다 안동 낙원동의 흙냄새와 가난한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더 그립사옵니다. 제 서툰 침술이 진짜 의술이 된 것은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소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풍선이 안동으로 돌아가는 날 한양의 백성들은 십리밖까지 따라 나와 그를 배웅했답니다. 풍선의 손에는 이제 가짜 의서가 아닌 밤새 공부하며 직접 적어 내려간 민초 의술 일기가 소중히 들려 있었지요. 안동 낙원동에 도착하자마자 풍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탭댄스를 추던 박 영감님을 찾아가 정중히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답니다. 어르신,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는 춤추게 하지 않고 정말로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풍선은 다시 낡은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깃발 아래 적힌 인술재중이라는 글자는 더 이상 비뚤비뚤하지 않았답니다. 달빛 아래서 침을 닦는 풍선의 손은 이제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의 눈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인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악인은 업보를 받고 선인은 진정한 명의로 거듭난 이 이야기는 안동 고을의 전설이 되어 만대에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한양을 들썩이게 했던 무도사의 소동도 이제는 노인들의 술안주 거리가 된 먼 옛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안동 낙원동의 그 낡은 의원만큼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이제 허풍선은 더 이상 혈자리를 몰라 땀을 흘리던 허당 의원이 아니었답니다. 수만 번 물을 찌르며 익힌 정교한 손놀림과 한양의 옥사에서 밤새워 읽던 의서의 지식은 어느덧 그의 몸과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지요. 오늘도 풍선은 마당에 앉아
약재를 다듬으며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답니다. 의원님, 제 무릎이 시큰거려서 왔습니다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박 영감이 웃으며 들어오고 있었지요. 풍선은 허허 웃으며 침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춤추지 않게 살살 놔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 농담 한마디에 의원 마당에는 화기애애한 웃음꽃이 피어났답니다. 풍선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이름난 명의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한 이들에겐 약값을 받지 않았고 환자와 함께 울고 웃는 그 따뜻한 심성만은 버리지 않았지요.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의술의 시작은 손끝의 정교함이나 그 완성은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다. 실력 없는 의원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마음 없는 의원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다. 이는 가짜 의원으로 시작해 진짜 명의가 된 그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진리였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을에 저녁 노을이 깔리면 풍선은 툇마루에 앉아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지요. 비록 시작은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진심이 다 세상을 구했던 그 뜨거웠던 여름날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인심은 허준 부럽지 않고 실력은 이제 조선 제일이 된 허풍선. 그의 유쾌하고 통쾌한 의술일기는 오늘도 낙원동의 구수한 약초 냄새와 함께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전설로 흐르고 있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공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